공 들으셨습니다. 자, 은퇴 설계 오늘부터 시간입니다. 새해도 있고 뭐 여러 계획 세우셨겠죠. 이 시간엔 재무 설계의 기본이 된다고 하는 가계부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부 작성의 다양한 방법과 장단점들 김리희 회계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옛날에는요, 연말 되면 가계부 선물하는 게 앨범 선물하는 거랑 거의 아, 동급이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하고 새해 계획 세울 때 뭐 금연금주 아니면 일기 쓰기 그러다가 올해는 꼭 가계부를 쓰도록 하겠다 이런 거 맞아요.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언제부턴가 가계부라는 게 말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가계부 작성이 왜 중요하고 왜 써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계부 쓰는 게 되게 좋은 습관이다. 이런 네. 인식은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네. 네. 아니, 요즘도 새해부터 뭔가 돈을 잘 모으고 관리해야겠다 네. 하면은 가계부를 써볼까? 이런 그래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막상 또 꾸준히 가계부를 쓰지는 못하죠. 네. 예전에 사실 현금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네. 적고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었는데 요새는 좀 거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거래 카드는 다 방식도 내역이 오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굳이 다 카드 내역이 있는데 이걸 꼭 써야 되나? 뭐 음. 그런 생각도 하실 거고 네. 그래도 뭔가 하여튼 돈 관리를 해야지 하면은 써보기 하다가도 음. 뭔가 이게 잘 꾸준히 안 써지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좀 꾸준히 쓰기에 자기한테 맞는 그런 작성 방법을 몰라서이기 때문에 쓰다가 또 못 포기하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오늘은 자신에게 맞는 가계부 쓰기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고 음. 다양한 가계부 쓰기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네. 예전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쓰시는 네. 콩나물값 얼마 이제 이런 식의 가계부가 아니라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가계부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꼭 써야 할까?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자면 예. 가계부 쓰다 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적어봐야 결국 내가 다 쓴 돈이고 음. 적었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예. 후회만 들고 뭘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예. 예. 이거는 뚜렷한 목적 없이 그냥 지출을 단순히 적는 가계부는 이제 의미가 없고 그런 가계부는 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부를 써서 거기서 어떤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예. 그 알아내려고 하는 정보는 나의 지출 구조랑 지금의 지출 패턴을 유지하는 경우에 내가 투자나 저축을 할 수 있는 잉여 자금이 1년에 얼마 정도 있는가? 이거를 좀 알기 위해서. 즉, 1년의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그런 종이 한 장을 갖기 위해서 사실은 가계부를 쓰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살 빼려고 체육관에 가면 제일 먼저 체성분 기계로 몸을 파악하고 음. 한 장짜리 그 프린트된 종이를 줘요. 네. 거기서 우리가 보는 정보는 몸무게 자체보다는 네. 근육량, 음. 체지방량, 뭐 비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현재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어떤 운동을 할지, 식단은 또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음. 우리도 1년 지출 구조를 딱 한 장에 볼 수 있게 만들어내야 내가 어떤 분야의 지출을 조정해야 되는지가 이제 눈에 딱 파악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이후에 이제 운동장에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식단도 기록하고 하는 것처럼 건강한 재무 습관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관리하고 싶은 항목이 딱 생기면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예산 대비 지출 관리 가계부를 쓰시는 게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걸 1년 단위로 해요? 이제 한 달 단위로 보면 놓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연 단위 한 장으로 딱 봤을 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어. 들어서 예. 매달 들어가는 커피 값이 연간으로 딱 12배를 곱해서 보면은 꽤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요. 또 계절의 변화나 명절, 부모님 생신 등 연 단위 행사가 우리 집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음. 이런 변동성을 이해하면 더 효과적인 예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 단위 지출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도 좀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아. 언론에서 말하는 뭐 은퇴 후 평균 생활비, 뭐 예. 최저 생계비 예예. 이런 거 사실 나한테 적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 다르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현재 지출을 보고 아 은퇴했을 땐 얘는 없어지고 얘는 추가되고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나의 은퇴 후 생활비가 나오는 거고 음.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도 이 연단위 지출 구조를 감안해서 세워야지 안 그리고 맨날 매달 뭐 얼마 이내서 쓰기 이렇게 정하면
이번 달엔 부모님 생신, 이번 달엔 명절, 이번 달엔 애가 생일이라고 하면서 계속 예산을 못 맞추는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잦은 실패는 가계부를 이제 쓰고 싶지 않게 만들죠. 음, 중요한 건 알겠어요. 네. 필요한 것도 알겠고. 근데 이게 손으로 다 맨날 써야 되나? 뭐 다른 편리한 방법은 없나? 진짜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아요? 뭐 이런 거. 그렇죠. 가장 전통적인 방식인 손으로 쓰는 수기 가계부가 네. 장점은 이게 손으로 쓰다 보니까 내 지출이 더 실감나게 이제 각인이 돼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특별한 기술 없이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자기만의 가계부 다이어리를 막 예쁘게 꾸미고 관리하면 그 기록하는 과정 자체를 좀 즐겁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네. 이 데이터 통계내기가 힘들어서 어, 나중에 또 가계부를 들고 다니지 않는 한 막 여기저기서 쓴 돈을 또 와서 정리해야 되니까 네. 그것도 어렵고, 내 지출 기록 예전 걸 다시 찾아보고 싶을 때 또 검색도 어렵고. 그래서 수기 가계부는 이 총 지출, 제가 말씀드린 1년 그걸 기록하는 용도보다는 네. 내가 어떤 특정 항목의 지출을 관리하고 싶을 때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1년 지출 구조를 파악해 보니 우리 집 외식비가 너무 크다 이렇게 느꼈을 경우, 또는 마트에서 장 보는 금액을 월 얼마 이하로 해야겠다 하는 경우, 그 항목에 대해서만 좀 적어 보시는 게, 그렇게 적으시면서 소비 성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적다 보면 가끔은 이거 적기 귀찮아서 돈을 안 쓰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쓰기 귀찮아서 안 쓴다 아예 그쵸, 그냥. 그쵸. 신박하네. 근데 이거 전통적인 방식이고 네네네. 컴퓨터로 많이 하지 않아요? 그쵸, 그쵸. 두 번째는 엑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가계부를 쓰는 건데, 내가 숫자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합계 통계 내주고 필요하면 그래프로도 보여주니까 자료 보관도 용이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양식도 수정할 수 있어서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엑셀을 쓰려면 또 엑셀 사용법을 배워야 하는 장벽이 있고요. 네. 컴퓨터 장비도 필요하고 또 엑셀 프로그램도 유료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엑셀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직장인들은 이게 좀 그쵸, 그쵸. 편하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엑셀이 없거나 네.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그럴 때는 무료로 쓸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템플릿이나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 그 핸드폰에서도 이제 앱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쓰는 사람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나의 가계부를 내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 각 업체가 제공하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공간에 저장하고 쓰는 건데요. 네. 이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되면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특히 스마트폰으로도 바로바로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효율성이 좋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시작하기도 굉장히 편리한데요. 네. 주의하실 점은 해당 업체가 이 서비스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내 과거 그 현금 흐름 자료가 분실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내 자료를 백업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기록된 지출 내역은 우리 집 역사책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무료 네. 공짜 이 서비스 좀 추천해 줄 거 있으세요? 네네. 우선 컴퓨터에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구글에 로그인하시고 네. 스프레드시트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보면 템플릿 갤러리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서 연간 가계부나 월간 가계부 템플릿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구글에서 무료로 쓰는 가격이 네. 있어요? 그래서 엑셀을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하기 좋은 가계부일 것 같고요. 예, 예. 또는 이제 카드 내역이나 통장 이체 내역을 자동으로 끌고 와서 쓸 수 있는 가계부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가계부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거기에 들어가셔서 쓰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어플이 되게 다양한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많이 쓰는 모바일 가계부 어플로는 뱅크 샐러드, 편한 가계부, 네이버 가계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찾아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가계부 쓰는 목적이 1년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치면 조금 아쉽고요. 네. 그 돈이 각각 어디로 가서 내 순자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가계부를 썼는데 순자산의 변화까지 볼 수 있다고요? 네, 만약에 지출을 적는 기록장으로만 가계부를 쓰신다면은 이걸 알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이렇게 수입 지출을 적는 가계부와 별도로 내 자산과 부채, 특히 내가 가진 금융자산하고 금융부채를 기록하는 가계부도 꼭 적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가계부를 써야만 내 재정 상태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말 순자산가액에서 2024년의 수입을 더하고 내가 쓴 지출을 다 차감한 후의 금액이 네. 결국에는 나의 2024년 말 순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음. 순자산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 등 가격 변동이 큰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가치 변화에 따라서 막 금액이 변할 거고 네. 또 달러 자산에 투자했다면 환율에 의해서도 내 자산 가치가 변화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대출 상환하시면은 그 원금 상환한 만큼 또 내 순자산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정리해서 그런 순자산을 알 수 있는 가계부도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복식부기 가계부인데 이렇게 내 현금 흐름과 순자산 변화를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고 이걸 계속 기록하면서 검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정확하게 자산 부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가계부 쓰는데 복식부기까지 나와요. 뭐예요, 이건 또? 이게 좀 배우기가 어렵지만 네. 이제 회계를 공부하시면서 해보시면 이게 회계도 배우고 내 자산도 잘 정리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데요. 예. 이제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어차피 좀 회계를 아셔야 되거나 또 내가 회사의 중간 관리자 이상이 돼서 회계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네. 분들한테는 어차피 해야 될 회계 공부, 내 자산도 관리하면서 하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에 따라서 가계부 도구를 정리하자면 예. 일단은 처음 1단계는 수기 가계부나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가계부로 시작하시면 좋고 예. 익숙해지면 엑셀로 전환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시고 좀 필요하신 경우에는 복식부기 가계부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발전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그냥 AI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AI한테 딱 이거 쓰는 거 딱 너한테 줄 테니 네가 알아서 다 정리해서 네. 딱 내달아. 그러면 그거면 언젠가는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도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가계부 이제 뭐 새해 들어서 새롭게 좀 써봐야겠다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앞서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끝으로 이 가계부 작성 성공을 위한 좀 방법, 좀 팁 이런 거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말씀 네. 좀 해주세요. 결국에는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무조건 시작을 하셔라. 무조건 시작을 그렇죠. 해라.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 대신에 매주 저녁이나 뭐 주말처럼 좀 정해진 시간에 기록하는 습관을 만드셔서 네. 그렇게 계속 꾸준한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순자산과 1년 수입 지출 한눈에 볼 수 있는 가계부가 완성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가계부는 단순한 지출 기록이 아니라 네. 더 나은 내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데 꼭 필요한 기초 데이터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네. 당장 완벽한 가계부를 써야겠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 가계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잊지 말고 꾸준히 쓰면서 자신만의 가계부 스타일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잠깐 열심히 썼는데 네. 중간에 빼먹었어요. 네네. 그다음 빼먹었으니 나는 의미 없다 그래서 그냥 놓치면 안 하고 이거보단 계속 빼먹어서 그렇죠.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빼먹어도 요즘은 카드 내역이 다 있고 거래 내역이 다 있고 모든 기록은 있어요. 사실 저희가 그거를 취합하고 정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 핑계였네요, 그러면. 자, 오늘 가계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어플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무료로 많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퇴설계 오늘부터 김예희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디오 매거진